점심시간, 미국인들이 쉽게 즐겨 찾는 음식은 햄버거다. 비좁은 주방에서 세 사람이 쉴 틈 없이 일하는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맛좋기로 소문난 타미 햄버거 가게. 여기선 햄버거에 곁들이는 피클을 원하는 만큼 손님이 직접 담는다. 음료수도 손님이 골라 꺼낸다. 셀프 서비스가 기본인 패스트푸드 가게이기 때문이다. 의자도 없다. 제가끔 맛나게 먹으면 그만이지 여기선 체면을 차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손님이 계속 줄을 잇는다. 서서 먹을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먹을 수도 있어서 우리 같은 경찰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급한 호출을 받으면 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테이블에서 일어나고 나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면 되니까요. 우리한텐 정말 편리하죠. 간편하게 허기를 잠재워주는 햄버거에는 여유로움마저 풍긴다. 그러나 여유로움만 있는 건 아니다. 이곳엔 수십 년을 이어온 전통이 있다. 이 사진을 보면 타미가 칠리 핫도그를 벨몬트 고등학교 학생 3명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쪽 창문을 보시면 이것이 타미가 음식을 팔던 사진 속이 바로 그 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6년 창업해 이제는 25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타미 햄버거의 명성은 특별한 소스에서 비롯된다. 식물에서 수출한 칠리에다 10가지 정도의 양념을 넣어 맛을 낸 칠리 소스를 햄버거에 듬뿍 올려준다. 기름지고 칠리 소스가 맛있어요. 다른 곳에선 이런 맛을 볼 수 없죠. 기름지잖아요. 맛도 정말 좋아요. 미국 거리에선 어디서나 패스트푸드 입간판을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3개씩, 1년이면 400억 개를 먹어치운다는 햄버거. 그 패스트푸드 업계의 순두를 달리는 것이 황금색 알치로 상징되는 맥도날드다. McDonald's has the largest market share in the country by far in terms of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부문에서 미국 내 시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주요 경쟁업체인 버거킹이나 웬디스, 또 그 밖의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맥도날드는 운이 좋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으니까요. 그로 인해 많은 경쟁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우리 마크를 보면 알아본다는 거죠. 제가 이 박스를 뒤집어 놓고 이게 어느 회사 거냐고 물어도 사람들은 단번에 맥도날드라고 대답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도 맥도날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맥도날드의 힘입니다. 지난 9월 뉴욕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또 하나의 맥도날드 매장이 문을 열었다. 엄청난 규모가 무색할 만큼 몰려드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이 맥도날드 매장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경험들에 매우 만족합니다. 밝고 경쾌한 볼거리로 가득했던 개점 축하 이벤트는 맥도날드가 편리한 식사 이상을 제공하는 음식의 놀이공원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뉴욕시는 이날 이 거리를 맥도날드 거리라 이름 지었다. 맥도날드가 거둔 성공의 비밀 중 하나는 소비자의 감정 지배입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오락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햄버거는 언제나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기억된다. 햄버거는 지난 1세기 동안 미국 문화의 일부였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입니다.
햄버거는 가장 미국적인 음식입니다. 만약 미국을 상징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햄버거일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맛있고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죠. 미국인들의 햄버거에 대한 애착은 일상용품들마저 햄버거로 변형시켜 놓을 만큼 진하다. We'll flip it in a minute. This is a hamburger fan. But it's not clear, in what city or what state he's referring AM to. radio. If it's Washington. And this is a hamburger lip gloss for you to put on your lips. It's soaped, clean, and washcloth, lettuce washcloth, cheese washcloth, soap burger, they call that. It was a part of our culture that fit in 햄버거는 really 미국 well. 문화와 아주 잘 Very 어울립니다. convenient, 편리하고 very 비싸지도 않고 inexpensive. 무엇보다도 제대로 요리가 Number 된다면 one, 매우 very, 맛이 very 좋습니다. tasty. I mean, 특히 when they're 초창기 prepared 햄버거는 in 정말 restaurants, 맛이 있었죠. and especially 전통적인 the original 햄버거는 hamburger. 기계로 만들지도 The 않았고 original hamburger was 맥도날드나 not 공장에서 만든 것도 It was 아니었습니다. not from McDonald's. 얼리지도 It was 않았고 not from a factory. 신선했으며 It was not 소박했고 frozen. 정말로 맛이 It was 좋았습니다. fresh. It was simple.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햄버거와 Very, 사랑에 very 빠진 good. 것입니다. And Americans fell in love with them. 그러면 햄버거는 언제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을까? 1880년대 켄 러슨을 비롯해 적어도 4군데 지역 이상에서 햄버거를 발명한 원조는 자기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위스콘신주 시모어 마을도 그 중에 하나다. 햄버거의 고향이라 이름 붙인 이 시골 마을은 매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박물관에는 눈길을 끄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여기선 최초로 햄버거를 만든 사람을 1885년 마을 축제에 찾아왔던 찰리 네그린이라고 주장한다. This is Charlie Negreen. 이 사람은 찰리 네그린입니다. 그는 15살에 황소가 끄는 수레를 끌고 시모어 장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 판매대를 차려서 미트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미트볼을 먹는 것이 사람들에겐 불편해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미트볼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2개의 빵 조각 사이에 끼워 넣었죠. 햄버거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햄버거 찰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장사가 뜸해지면 기타를 꺼내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My dog has fleas. He had a ditty that he chanted. 그에겐 주제곡이 있었어요. 햄버거, 햄버거, 뜨거운 햄버거, 가운데는 양파, 위에는 피클, 입을 빨리 움직이게 만든다. 자, 어서 와서 먹어보게. 버터가 지글대는 소리를 들어보게. Because he served a lot of hamburgers. 아버지는 햄버거를 많이 팔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죠. 장에 한 번 가면 몇 시간이고 팔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정도로 유명했고 모두들 아버지가 만든 햄버거를 먹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매년 8월이면 시모어 마을은 축제로 술렁인다. 스스로 햄버거의 원조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에서 제일 큰 햄버거 만드는 행사를 갖는데 1989년 처음 시작됐다. 동원된 요리사만도 15명. 5,520 pounds. Gonna be great. 소 30마리가 너끈히 들어간 대형 쇠고기 패티는 무려 13,000명이 나눠 먹었다. 지난해에는 다시 8,000파운드의 햄버거를 만들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네스북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하기도 했다. (20세기) 들어서는 손수레 햄버거가 유행했다. 어디서나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되자 햄버거는 곧 대중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1921년 최초로 햄버거 체인점 화이트 캐슬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레스토랑을 성곽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건물들은 깨끗하고 새하얗고 카운터 뒤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었죠. 그들은 자기네 햄버거가 질이 좋고 깨끗하며 맛도 좋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화이트 캐슬은 지금도 옛날과 똑같은 맛의 사각형 햄버거를 만들며 81년째 성업 중이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의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자동차가 생활의 중심으로 깊숙이 편입됐고 더불어 등장한 자동 판매기는 미국을 이른바 속도 제일주의의 시대로 탈바꿈시켜 놓는다. 이 같은 사회 변화는 새로운 외식 형태를 등장시켰다. 자동차를 탄 채 음식을 사먹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패스트푸드 업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당시의 드라이브인은 종업원이 직접 차로 와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해주는 형태였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불만인 사람이 있었다. 샌 버나디노의 맥도날드 형제였다. 자동차 서비스는 음식이 차에 도달하기까지가 너무 길었습니다. 정말 느린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손님들은 이런 서비스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엔 더 좋아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맥도날드 형제가 고안한 것은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음식을 받아가는 셀프 서비스 방식이었다. 또 작업 단위를 여러 개로 나누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헨리 포드의 자동차 조립 라인 시스템을 주방에 도입했다. 25가지나 되던 메뉴도 9개로 대폭 줄였다. 노동이 단순화되자 임금 지출은 줄어들고 햄버거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종이 접시, 종이컵을 사용해 설거지 시간도 줄였다. 엄청나게 빨라진 서비스는 그 어떤 레스토랑도 쫓아올 수 없었다. 그 무렵 밀크쉐이크 기기 세일즈맨이었던 레이 크락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는 지체 없이 샌 버나디노로 날아갔다. 레이 크락은 맥도날드 형제의 성공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기본 가치관인 품질, 서비스, 청결, 가격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메뉴, 항상 똑같은 품질, 그리고 싼 가격까지. 그것을 보는 순간 레이 크락은 마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1955년의 일이었죠. 그때 레이 크락의 나이가 52이나 53쯤 되었을 겁니다. 레이 크락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유지하고 제안했다. Well, I said, why don't you get somebody to do it? They said, well, we don't know anybody who want to do it. I said, well, how about me? He said, do you want to bother it? I said, sure.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독점권을 따낸 레이 크락은 이듬해 샌 버나디노의 음식점과 똑같은 모습을 한 첫 번째 맥도날드 매장을 시카고에 열었다. 단순한 메뉴, 스테인레스 기구로 꾸민 주방, 또 작업 단계를 쪼갠 조립 라인 시스템도 똑같이 채택했다. 로고 이름은 아예 스피디였다. 게다가 햄버거 값은 15센트밖에 안 됐다. 샌 버나디노에 있는 맥도날드 형제에게서 배운 것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빠른 서비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의 제공이었습니다. 속도라는 로고가 상징하는 것은 당신이 맥도날드에 오면 질 좋은 햄버거를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를 통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으로 번쩍이게끔 꾸민 건물도 50년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디자인이었다. 캔디 같은 색깔, 빨갛고 하얀 타일, 그 옆에는 황금색 네온 사인.
그 건물은 너무나 특이하고 색깔이 화려했죠. 이런 데서 음식을 먹는 것은 천국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햄버거를 에워싸고 세워진 음식의 궁전이었죠. 당시 햄버거는 15센트밖에 안 해서 아이들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10센트를 더 주면 프렌치 프라이도 한 봉지 살 수 있었죠. People, more and more women going to the labor market.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에 차를 몰고 가서 햄버거를 사곤 했죠. 이것은 직장도 가지고 가족도 돌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은 무척 좋아했죠. 부인들은 더 이상 집에서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었고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고 현대적이 되려고 했어요. 젊은이들에겐 활동 공간이 됐죠. 이것은 뭔가 매력적이고 미국인들이 상상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재빨리 읽어낸 레이크락의 맥도날드는 첫날부터 엄청난 소음을 거두기 시작했다. 개업 첫날 366불이었던 매출액은 불과 보름 만에 7,000불을 훌쩍 넘어서 무려 20배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품질, 서비스, 청결, 가치를 기업의 4대 원칙으로 정한 레이크락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쇠고기 패티 하나의 무게는 45.36g, 지방 함유량은 정확히 19%, 빵의 지름은 8.89cm, 빵 위의 참깨 수는 178개로 통일시켰다. 심지어 조리대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닦아주느냐까지 정해놓은 지침서 항목은 자그마치 5만 가지나 됐다. 인기 있는 프렌치 프라이의 경우 감자 써는 기계를 따로 만들어 일정한 두께를 정확히 유지했을 정도다. 맥도날드는 조리가 아닌 조립되는 음식이었다. You can't give them an inch. The organization cannot trust the individual. The individual must trust the organization. Any other way would be building on a marshy foundation that could collapse at any time. 사업 3년 만에 개설된 체인점이 벌써 100여 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리도 다르지 않았다. 어디서든 똑같은 햄버거 맛을 낼 수 있도록 햄버거 대학을 설립하고 체인점 직원들을 교육시켰는데 햄버거 날리지, 즉 햄버거 공학이라 불릴 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체인점은 급속히 늘어났다. 본사가 받는 로열티는 매출액의 1.9%. 당장의 수익보다는 네트워크 확산에 전력을 기울였다. 레이 크락과 맥도날드사가 가져온 혁명은 본사가 모든 체인점들을 신경 써서 관리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 통일성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맛과 질이 똑같은 햄버거를 언제건 어느 맥도날드 지점에서건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1950년대의 맥도날드와 다른 경쟁업체들 간의 차이점입니다. 1961년 레이크락은 대주주인 맥도날드 형제에게서 맥도날드사를 모두 인수한다. 새롭게 체제를 가다듬은 회사는 신제품 개발에 매진한다. 엄격한 매뉴얼화를 추진하면서도 체인점 운영자들의 아이디어는 적극 받아들였는데 애플파이를 비롯해 맥도날드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아침 식사용 에그 맥머핀이 체인점에서 개발된 메뉴였다. 그러나 항상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다. And put a slice of cheddar cheese on top, one on the bottom, and put it on toasted bun or bread. And they call it a hula burger. And they said, I like the hula, but where's the burger? Big Mac. The field disguised in the fancy. 최대의 히트작인 빅맥도 탄생됐다. 맥도날드는 크다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강조했다. 맥도날드 시스템은 양적으로는 강하지만 질적으로는 약한 편입니다.
빅맥을 예로 들어보죠. 확실히 빅맥은 양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까? 하지만 질에 대해서는 이름만으로는 알 수 없죠. 어떤 맛인지, 고기의 질이 좋은지 어떤지 그런 것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빅맥은 다른 경쟁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양에 대한 강조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무엇보다 독보적인 건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광고 전략. 로널드 맥도날드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신화적 존재가 됐다. Hey, that's me. Pretty good likeness, wouldn't you say? When you see my face, think of your kind of place. McDonald's! These are just a few of the McDonaldland places. 이것은 로널드 맥도날드가 그려진 접시입니다. 나는 로널드 맥도날드를 레이 크락과 아담 스미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맥도날드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미 잠재적인 어린이 시장이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장에 곧바로 뛰어들어 수백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인기 있는 캐릭터 장난감을 끼워보는 마케팅은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McDonald's is number one purchaser of beef and pork and potatoes.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쇠고기, 돼지고기, 감자 구매 업체이고 닭고기 구매 업체로서는 미국 내 두 번째입니다. 또 가장 큰 장난감 배포 업체 중 하나죠. 맥도날드는 대대적으로 어린이들을 겨냥해 광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장난감을 얻고 싶은 어린이들이 어른을 졸라대면 부모는 장난감 때문에 햄버거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1965년 패스트푸드 업계 최초로 맥도날드의 주식이 상장됐다. 당시 22달러 50센트였던 주식은 불과 일주일 만에 49달러로 껑충 뛰어올랐다. (70년대) 미국 내 패스트푸드 업계 최정상에 올라선 맥도날드는 나아가 미군의 음식을 공급하는 최대 업체가 되었다. 타임지도 햄버거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맥도날드를 표지에 등장시켰다. 레이 크락의 경영 철학은 이제 세상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So it needs more tender loving care. It needs more whatever. But almost anything can be made better, done better, and served better. So I like to see this continuing on, and I suppose you would say this because I never reached the point of total satisfaction. My philosophy at McDonald's that in order to be successful, you've got to give value, and you've got to keep improving that value. 레이 크락의 끊임없는 노력은 1975년 드라이브 스루를 최초로 개설하기에 이른다. 이 방식은 다른 회사에도 재빨리 퍼져나갔다. Hi, welcome to the order, please. Hi, I'd like to have 6 White Castles, a French fry, a medium Diet Coke. Sure, did you want to try some cheese for those fries today? 주문이 접수되면 매장 안에선 모니터를 확인한 종업원들이 민첩하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 사이 손님은 첫 번째 창구에서 셈을 치른다. 효율성 제거를 위해 고안된 이 시스템은 음식을 받기까지 3분을 넘지 않는다.
맥도날드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처럼 주문도 받고 음식도 나르는 로봇입니다. 지금도 이미 사람을 대신해서 간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관리하거나 임무를 알려주고 명령하는 여러 가지 기들이 있죠. 감자튀김만 해도 조리사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자가 다 튀겨지면 신호음이 울리는 기계를 개발했다. 기름을 빼내는 시간도 기계가 다시 알려준다. 사람이 판단하고 솜씨를 발휘할 여지는 거의 없다. 버거킹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햄버거 조림 라인의 기계를 대체한 극단적인 사례다. 업무가 단순 작업이 되다 보니 종업원의 80%는 청소년들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직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명령하기 쉽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임금은 아주 적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누가 그 일을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최근 맥도날드는 새로운 이민자들과 노인들 쪽으로 채용 전략을 바꿨습니다. 맥도날드는 그들이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일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기술이 없는 것은 맥도날드나 버거킹 측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의 모든 결정은 기계가 대신 내리니까요. In many ways, I find it fascinating. McDonald's themselves say 흥미로운 것은 맥도날드 측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미국 군대가 해왔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일 말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명령을 받으면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점심시간, 미국인들이 쉽게 즐겨 찾는 음식은 햄버거다. 비좁은 주방에서 세 사람이 쉴 틈 없이 일하는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맛좋기로 소문난 타미 햄버거 가게. 여기선 햄버거에 곁들이는 피클을 원하는 만큼 손님이 직접 담는다. 음료수도 손님이 골라 꺼낸다. 셀프 서비스가 기본인 패스트푸드 가게이기 때문이다. 의자도 없다. 제가끔 맛나게 먹으면 그만이지 여기선 체면을 차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손님이 계속 줄을 잇는다. 서서 먹을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먹을 수도 있어서 우리 같은 경찰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급한 호출을 받으면 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테이블에서 일어나고 나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면 되니까요. 우리한텐 정말 편리하죠. 간편하게 허기를 잠재워주는 햄버거에는 여유로움마저 풍긴다. 그러나 여유로움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은 수십 년을 이어온 전통이 있다. 이 사진을 보면 타미가 칠리 핫도그를 벨몬트 고등학교 학생 3명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쪽 창문을 보시면 이것이 타미가 음식을 팔던 사진 속이 바로 그 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6년 창업해 이제는 25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타미 햄버거의 명성은 특별한 소스에서 비롯된다. 식물에서 수출한 칠리에다 10가지 정도의 양념을 넣어 맛을 낸 칠리 소스를 햄버거에 듬뿍 올려준다. 기름지고 칠리 소스가 맛있어요. 다른 곳에선 이런 맛을 볼 수 없죠. 기름지잖아요. 맛도 정말 좋아요. 미국 거리에선 어디서나 패스트푸드 입간판을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3개씩, 1년이면 400억 개를 먹어치운다는 햄버거. 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모였을 때 나는 셔터에 쇠사슬 자물쇠를 걸어 목을 묶고 있었습니다. 잠시 영업이 중단됐죠. 학교 측에선 여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자물쇠를 잘라냈고 제니퍼는 구속됐다. 나는 내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정도 희생을 할 만큼 관심이 컸기 때문이죠. 제니퍼 비티는 퇴학당했고 맥도날드도 스스로 학교에서 철수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공격도 시작됐다. 1989년 패스트푸드가 미국을 독살한다고 비판한 전면 광고가 미국 내 20여 개 신문에 실렸다. 맥도날드 햄버거엔 지방이 너무 많다는 광고까지 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격렬한 항의를 퍼부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먹고 맥도날드를 사랑한다며 저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 이름도 안 쓰고 콜레스테롤 C 또는 맥도날드 증오자라고만 해도 우체국에서는 알고 배달해 주었습니다. 주소가 없어도 말입니다. A departure from his hard-hitting style. It presents an unusual blend of 소콜로프는 한때 심각한 심장마비를 경험한 뒤부터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인물. 자신의 돈 $800만 써가며 식당에서 파는 음식의 내용물을 표기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마침내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맥도날드는 의사들과 장의사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의사들과 장의사들을 돈 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문자 그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은 서서히 사람들을 죽입니다. 담배 회사를 상대로 큰 승리를 따냈던 반자프 교수는 지난 여름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이번 소송의 표적은 맥도날드. 맥도날드에는 마이티 키즈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 중에 하나는 키가 180cm인 성인인 나에게 허용되는 섭취량의 2배나 되는 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 메뉴는 10살짜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른인 내가 먹어도 괜찮은 양의 2배면 10살짜리에게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맥도날드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메뉴를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켜서 먹을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먹을 수도 있고 샌드위치를 먹을 수도 있죠. 뭐든 원하는 것을 선택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식단을 만들 수도 있죠. 미국은 성인 5명당 3명이 비만으로 최근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패스트푸드가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 문제는 지방 성분인데 맥도날드는 10여 년 전부터 감자튀김을 만드는데 순식물성 기름만 사용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사실은 쇠기름을 같이 쓰고 있었다. 반자프 교수의 제자인 피제 루소는 맥도날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공식 사과와 함께 $1250만 합의금을 받아냈다. 맥도날드가 프렌치 프라이를 100% 식물성 기름에 조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쇠기름을 첨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식주의자인 우리는 불쾌했고 화가 났습니다. 맥도날드가 그 프렌치 프라이는 100% 식물성 기름에 조리되었다고 광고하고 채식주의자에게도 안전하다고 한 것은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의 질주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121개 국가에 무려 3만여 개의 매장. 매년 개설되는 매장만도 3천여 개. 이 중 3분의 2가 미국 밖의 점포다.
96년부터는 미국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McDonald's, a language the whole world understands. We do it all for you. McDonald's. 맥도날드는 미국의 현대주의를 상징합니다. 개발국가를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자주 사 먹으면 사회적으로 상승한다고 느낀다는 얘기가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많은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맥도날드에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맥도날드에서 세계의 방식과 현대사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미국식 효율성과 합리화로 무장된 맥도날드는 어느새 세계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 세계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의 지배를 의미한다. It is a local South Korean 한국의 사업가들이나 현지 기업이 자본을 투자해서 맥도날드를 운영하게 되면 이윤 중 일정액을 맥도날드사에 줘야만 합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맥도날드사는 돈을 벌면서도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위험 부담은 한국인 사업가가 떠맡는 것이죠. It's about, in other words, monopoly. It's about a monopoly. 맥도날드는 독점 그 자체를 추구합니다. 독점적 문화를 만들고 경쟁을 제거하는 것, 다양성과 다원성을 없애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이 독점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문화를 싫어하거나 다원성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을 없애고 자신들의 제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제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화 전략에 맞서 직접 행동으로 나선 것은 유럽의 농민이었다. 1992년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타결된 농산물 협상에 반대하는 프랑스 농민들이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심볼을 불태우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창시자 레이 크락은 매우 노골적으로 자신이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정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외국 요리의 냄새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 맥도날드를 선전하던 광고 캠페인은 미국인들처럼 되라, 맥도날드에서 먹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인데도 말이죠. 지난 99년 세계무역기구는 프랑스산 로크포르 치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자국산 음식에 대한 자존심이 남다른 프랑스 농민들은 자신들이 꾸준히 벌여온 맥도날드 불매운동으로 인해 미국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생각했다. 프랑스인들이 농업의 비천한 노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보배의 외침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석방을 응원했다. 세계 곳곳에서 맥도날드는 미국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시위자들에게 가장 빈번한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특히나 미국식 자본주의 혹은 미국식 세계화의 상징으로서 맥도날드가 이미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어떤 지금의 그 기업의 세계화 그리고 자본의 세계화의 어떤 상징으로서 맥도날드가 이 전 세계 활동가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맥도날드 반대 운동에 불을 당긴 것은 80년대 중반 2명의 런던 그린피스 소속 환경운동가들이 벌인 저항이 시초가 됐다. And of course, McDonald's
맥도날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또한 음식이라는 것도 대중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와 맥도날드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영국 전역에 전단지를 돌렸죠. 그것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단에선 모두 6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맥도날드가 동물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며 제3세계의 빈곤을 가중시킨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광고 판매한다. 또 종업원들을 착취하며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맥도날드사에 사과하거나 법정 싸움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맥도날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악영향을 주고 환경도 파괴했습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대우한 방식도 부당했습니다. 오히려 맥도날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 맥도날드는 두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했고 영국 사법사상 최장기간 심리로 끝에 헬과 데이브가 6만 파운드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저희는 오늘 아침 발표된 판결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저희는 직원들과 고객을 위해서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헬렌과 데이브는 즉각 항소했고 2년 후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판사는 맥도날드가 동물을 학대하고 제품 판매에 어린이를 이용하며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점을 인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런던 그린피스는 반 맥도날드 실천의 날을 정하고 UN 세계 신앙의 날인 매년 10월 16일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헬렌과 데이브도 여전히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들이 나눠주는 전단은 맥도날드 비판 내용이 담긴 16년 전 만들었던 바로 그 인쇄물. 이런 캠페인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초국적 기업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But it is all good at the same time. There's a big, massive company with millions of people there. It doesn't say it's good. It means that they've put that image over. And we've got to say, well, what's the reality? So, I mean, do what you want to do, but have a read and have a think about it. This is saying, well, let's look at reality. I think nothing wrong with McDonald's. Have a read and have a think, you know, and then... Okay, all right then. Yeah. Thank you. 15센트 햄버거로 세계를 제패한 맥도날드. 사회주의의 붉은 깃발이 펄럭이던 모스크바에도 어느새 맥도날드를 향한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처음 햄버거를 먹어본 어느 노동자가 말했다. 여기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대성당 같은 곳이라고. 오늘도 천국의 맛을 기대하며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들. 어쩌면 이들은 맥도날드를 통해 부자나라 미국을 맛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햄버거. 나 그 달콤한 맛에 젖어드는 사이. 되려 햄버거가 우리의 정신마저 삼켜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멀고도 가까운 나라 미국. MBC 스페셜 미국 시리즈는 세계 인류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진면목을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1편 9.11 그 후를 시작으로 10개의 각기 다른 주제로 총 11편이 방송됐습니다. Either you are with us or you are with the terrorists. Follow us to Times Square, children!
that the goddess of liberty and the goddess of peace were the same. Justice, American justice. But I mean, that's the only way one can survive and persevere. Well, he cooked a little burger, put it in a bun. Yeah, that's how it's done. Home of the hamburger. 그동안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에서 수출한 칠리에다 10가지 정도의 양념을 넣어 맛을 낸 칠리 소스를 햄버거에 듬뿍 올려준다. 기름지고 칠리 소스가 맛있어요. 다른 곳에선 이런 맛을 볼 수 없죠. 기름지잖아요. 맛도 정말 좋아요. 미국 거리에선 어디서나 패스트푸드 입간판을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3개씩 1년이면 400억 개를 먹어치운다는 햄버거. 그 패스트푸드 업계의 선두를 달리는 것이 황금세 가치로 상징되는 맥도날드다. McDonald's has the largest market share in the country by far in terms of
맥도날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부문에서 미국 내 시장의 약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주요 경쟁업체인 버거킹이나 wendy's, 또 그 밖의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맥도날드는 운이 좋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으니까요. 그로 인해 많은 경쟁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우리 마크를 보면 알아본다는 거죠. 제가 이 박스를 뒤집어 놓고 이게 어느 회사 거냐고 물어도 사람들은 단번에 맥도날드라고 대답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도 맥도날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맥도날드의 힘입니다. 지난 9월 뉴욕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또 하나의 맥도날드 매장이 문을 열었다. 엄청난 규모가 무색할 만큼 몰려드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브로드웨이 42번가의 이 맥도날드 매장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경험들에 매우 만족합니다. 밝고 경쾌한 볼거리로 가득했던 개점 축하 이벤트는 맥도날드가 편리한 식사 이상을 제공하는 음식의 놀이공원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뉴욕시는 이날 이 거리를 맥도날드 거리라 이름 지었다. 맥도날드가 거둔 성공의 비밀 중 하나는 소비자의 감정지배입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일종의 오락이며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햄버거는 언제나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기억된다. 햄버거는 지난 1세기 동안 미국 문화의 일부였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것입니다. 햄버거는 가장 미국적인 음식입니다. 만약 미국을 상징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햄버거일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맛있고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죠. 미국인들의 햄버거에 대한 애착은 일상용품들마저 햄버거로 변형시켜 놓을 만큼 진하다. We'll flip it in a minute. This is a hamburger fan. But it's not clear, in what city or what state he's referring AM to. radio. If it's wash. And this is a hamburger lip gloss for you to put on your lips. It's soaped, clean, and washcloth, lettuce washcloth, cheese washcloth, soap burger, they call that. It was a part of our culture that fit in 햄버거는 really 미국 well. 문화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편리하고 비싸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요리가 된다면 매우 맛이 좋습니다. 특히 초창기 햄버거는 정말 맛이 있었죠. 전통적인 햄버거는 기계로 만들지도 않았고 맥도날드나 공장에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리지도 않았고 신선했으며 소박했고 정말로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햄버거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햄버거는 언제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을까? 1880년대 켄 러슨을 비롯해 적어도 4군데 지역 이상에서 햄버거를 발명한 원조는 자기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위스콘신주 시모어 마을도 그 중에 하나다. 햄버거의 고향이라 이름 붙인 이 시골 마을은 매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박물관에는 눈길을 끄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여기선 최초로 햄버거를 만든 사람을 1885년 마을 축제에 찾아왔던 찰리 네그린이라고 주장한다. This is Charlie Negreen.
이 사람은 찰리 네그린입니다. 그는 15살에 황소가 끄는 수레를 끌고 시모어 장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 판매제를 차려서 미트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미트볼을 먹는 것이 사람들에겐 불편해서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미트볼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두 개의 빵 조각 사이에 끼워 넣었죠. 햄버거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햄버거 찰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장사가 뜸해지면 기타를 꺼내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My dog has fleas. He had a ditty that he chanted. 그에겐 주제곡이 있었어요. 햄버거, 햄버거, 뜨거운 햄버거, 가운데는 양파, 위에는 피클, 입을 빨리 움직이게 만든다. 자, 어서 와서 먹어보게. 버터가 지글대는 소리를 들어보게. Because he served a lot of hamburgers. 아버지는 햄버거를 많이 팔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죠. 장에 한 번 가면 몇 시간이고 팔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정도로 유명했고 모두들 아버지가 만든 햄버거를 먹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매년 8월이면 시모어 마을은 축제로 술렁인다. 스스로 햄버거의 원조임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에서 제일 큰 햄버거 만드는 행사를 갖는데 1989년 처음 시작됐다. 동원된 요리사만도 15명. 5,520 pounds. Gonna be great. 소 30마리가 너끈히 들어간 대형 쇠고기 패티는 무려 13,000명이 나눠 먹었다. 지난해에는 다시 8,000파운드의 햄버거를 만들어 점심시간, 미국인들이 쉽게 즐겨 찾는 음식은 햄버거다. 비좁은 주방에서 세 사람이 쉴 틈 없이 일하는 이곳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맛좋기로 소문난 타미 햄버거 가게. 여기선 햄버거에 곁들이는 피클을 원하는 만큼 손님이 직접 담는다. 음료수도 손님이 골라 꺼낸다. 셀프 서비스가 기본인 패스트푸드 가게이기 때문이다. 의자도 없다. 제가끔 맛나게 먹으면 그만이지 여기선 체면을 차리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손님이 계속 줄을 잇는다. 서서 먹을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먹을 수도 있어서 우리 같은 경찰들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급한 호출을 받으면 바로 출동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테이블에서 일어나고 나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면 되니까요. 우리한텐 정말 편리하죠. 간편하게 허기를 잠재워주는 햄버거에는 여유로움마저 풍긴다. 그러나 여유로움만 있는 건 아니다. 이곳엔 수십 년을 이어온 전통이 있다. 이 사진을 보면 타미가 칠리 핫도그를 벨몬트 고등학교 학생 3명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쪽 창문을 보시면 이것이 타미가 음식을 팔던 사진 속이 바로 그 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6년 창업해 이제는 25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타미 햄버거의 명성은 특별한 소스에서 비롯된다.